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남북국 시대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좀 끊었습니다. 신라 말, 통일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선종은 뭐야?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해탈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 어딥니까? 학교 아닙니까? 교정.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이해해서 교리를 이해하다 보면 이제 깨닫는 방법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게 교정이라면, 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교과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속에서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교정은 교리를 공부해야 되니까 한자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 교정이 주로 왕실과 귀족이었다면 선종은 그걸 몰라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몰라도 좀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종이 신라 말에 중국에서부터 전래돼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새롭게 일어나는 세력들, 지방 호족들이라든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선종이 더 유행을 하게 되겠죠. 호족들은 왜 지방 호족들은 선종을 더 후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교종이 왕실과 귀족 중심이라면 중앙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호족,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호족은 자신들만의 사상, 자신들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바로 선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선종은 지방에서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성장을 해 가는데, 지방에서 성장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는 지방 호족들의 후원도 있겠지만, 선종 같은 경우도 교정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으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중심으로 더 빨리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시켜 갔겠죠. 그래서 지방에 9개의 선문이 만들어졌다. 구산 선문, 황해도 쪽의 수미산 선문, 여기가 대표적으로 왕건을 후원했던 세력이고, 이 가지산 선문이나 독림산 선문 이런 데는 뭡니까? 특히 여기 가지산 선문 같은 경우에는 견훤을 밀어줬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사굴산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궁예, 이런 식으로 지방 세력들과 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 선종은 지방의 문화적 중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승탁과 탑비 등 조성에도 영향을 주죠. 교종이 부처님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더 집중을 해서 불탑을 세웠다라면, 선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그 승려들의 그 수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승려들을 기리는 것들을 좀 사업들을 펼치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기르기 위한 탑이 불탑이라면, 승려들을 기르기 위한 거,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 승탑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발해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관음신앙 등 다양한 불교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뭡니까? 이불병자상이죠. 석가모니 부처와 그 다보불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석가부처와 다보부처가 함께 모셔져 있는 거. 이게 바로 법화종 신앙인데요. 이 법화종 신앙이 고구려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발해 불교가 고구려 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관음 부처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관음상도 많이 만들어지는 건 관음신앙도 유행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경성의 많은 절토와
그 다음에 불상, 와당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발해 불교의 대표적인 거라면 오른쪽 사진 속에 있는 발해 석등이죠. 발해 석등. 규모가 굉장히 크죠. 발해 석등 옆에 싹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접니다.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 불교 말고도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했는데요. 도교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도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도사죠, 도사. 수리수리 마수리. 도사입니다.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종교, 교단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넓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로, 중국에서는 2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단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귀족들 중심으로, 귀족들은 이 생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영원히 안 죽고 이걸 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로장생의 도교를 믿겠죠. 백성들한테 또는 노비들에게, 피지배층에게 도교를 믿으라면 잘 안 믿을 겁니다. 불로장생해가지고 계속해서 피지배층으로 살고 싶겠어요? 이런 도교는 이제 토착신앙과 융합되어 갑니다. 도교 흔적으로서는 고구려 묘지에 안에 보면 벽화 있죠? 그 벽화에 사신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같은 사신도 4명의 4개의 신물들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신들을 그려놓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도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금동 대향로,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도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말에 풍수지리설이 도선국사, 도선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풍수지리설은 땅의 모양을 살펴서 도읍지,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 도참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자연 환경이 국가와 사람의 운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믿음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명당이었긴 하지만 이제 신라가 좀 쇠퇴해 가니까 여기에 경주의 지기가 땅의 기운이 다 쇠했다. 그래서 신라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곳곳에 여기가 명당이다. 저기가 길지다. 라는 이야기들을 펼침으로써 호족들은 좋아하겠죠. 여기가 명당이고 여기가 길지인데 나 여기 출신이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왕이 될 징조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라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신라 힘이 빠져가는데 경주의 기운까지 다 했다고 하니 더 힘이 빠지겠네요. 경주 중심의 국토관에도 영향을 주죠.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지방의 새로운 길지를 찾죠. 대표적인 명당 자리라고 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이 송악 길지설에 부응해서 큰 꿈을 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왕건이죠. 송악의 호족이니까요. 그래서 고려 건국에도 풍수지리설은 결국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간은 녹화 시간은 짧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